안녕하세요. 캐드공방의 김쌤입니다. 컴퓨터 응용 가공, 산업기사, 실기, CNC 공개 문제의 수기 프로그램을 작성하겠습니다. 후면부와 전면부를 한 강좌로 하면 총 시간량이 많아서 후면부와 전면부를 따로 분할해서 강좌를 구성했습니다. 그리고 후면부는 공개문제 1번에서 20번까지 모양은 같고 다만 치수만 다릅니다. 그래서 후면부의 수기 프로그램은 공개문제 1번 후면부 강좌만 올리겠습니다. 다른 문제의 후면부는 1번 후면부의 강좌를 참고해서 치수만 바꾸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기 프로그램 작성에 기초 과정이 필요하신 분들은 기초해설 1강과 기초해설 2강을 학습하시면 도움받을 수 있고요. 이 강좌에서는 수기 프로그램을 작성하면서 중간중간에 중요하고 주의해야 할 핵심 포인트를 설명해 드리고요. 그리고 심코에 의해서 시뮬레이션을 해서 검증하는 단계까지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CNC 공개 문제 7번 전면부의 수기 프로그램 작성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심코를 열고요. 편집기 탭을 클릭한 다음에 새 파일을 클릭해서 파일을 열어주고 여기에 백플로 탭을 클릭을 해서 백플로 설정을 합니다. X100은 X0.100 여기에 체크를 해줍니다. 혹시 반지름 보정 불가능 여기에 체크가 되어 있으면 체크를 해제를 해줍니다. 그리고 솔리드 애니메이션 옵션 여기에서 3D 밀링 및 터닝 새로운 오픈 GL 여기로 설정을 해주고요. 확인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혹시 언어가 영문으로 되어 있는 분들은 일반 탭을 클릭한 다음에 여기에 있는 언어에서 코리안, 한국어로 선택을 해주시고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언어 설정을 바꾸신 분들은 심코를 닫았다가 다시 열어야 한글 설정으로 바뀝니다. 참고하시고요. 다음에는 여기 좌측 상단에 있는 백플로 창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작업 공간이 이렇게 바뀌는데요. 왼쪽은 우리가 수기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공간이고 오른쪽은 작성된 수기 프로그램을 미리 공구 경로를 확인할 수 있는 시뮬레이션 창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창을 열어놓고 작업을 하면서 공구 경로를 이렇게 확인하면서 작업을 해주면은 실수를 그만큼 줄일 수가 있습니다. 이제 파일 탭을 클릭한 다음에 새로운 이름으로 저장을 해서 폴더 안에다가 비번호로 입력을 해줍니다. 여러분의 비번호가 몇 번인가에 해당되는 번호를 입력을 해주시고 지금 현재 작성하는 프로그램은 전면부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구별할 수 있도록 F라고 입력을 해주시고 파일의 확장자는 NC라고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비번호와 FNC 이렇게 해서 저장을 해주시면 되는데 여러분들이 시험 볼 때는 시험장에 감독관 선생님들께서 폴더를 어떻게 만들고 파일은 어떤 이름으로 저장을 해서 제출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 주실 겁니다. 그대로 따라서 이행해 주시면 됩니다. 프로그램 작성을 할 때는 제일 먼저 퍼센트 기호를 입력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프로그램 번호를 입력을 하는데 알파벳에 5를 입력해 줍니다. 수기 프로그램을 작성할 때는 모든 알파벳 기호는 대문자로 입력을 합니다. 프로그램 번호는 4자리 숫자까지 입력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편의상 1, 2, 3, 4 네 자리까지 입력할 수 있다라는 뜻으로 입력을 할 거고요. 여러분은 시험장에서 감독관 선생님들께서 어떻게 프로그램 번호를 입력하라 하고 말씀을 해 주실 겁니다. 그대로 따라서 해 주시면 됩니다. 다만 지금 현재 프로그램은 전면부 프로그램인데 후면부 프로그램을 먼저 작성을 하고 그 다음에 이 전면부 프로그램을 작성을 하기 때문에 먼저 이 네 자리 숫자 이게 후면부에서 1, 2, 3, 4를 했다면 전면부에서는 1, 2, 3, 4를 똑같이 사용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1, 2, 3, 5 이렇게 입력을 해서 후면부 프로그램 번호와 전면부 프로그램 번호를 다르게 지정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는 블록이 끝났다라는 기호를 입력합니다. EOB라고 하죠. end of 블록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키보드에 세미콜론을 입력을 해주면 됩니다. 요즘 기계들은 이 세미콜론을 입력하지 않아도 인식이 되는 기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세미콜론을 입력을 해서 이 블록의 구분을 해주는 그런 습관을 들이는 것이 보다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는 이제 기계 원점으로 보내줍니다. 그래서 G28, U0점, W0점, EOB 이렇게 해서 기계 원점으로 보내줍니다. 이제 프로그램 작성을 시작을 할 건데요. 이 프로그램 작성에 관련된 기초적인 내용은 기초해설 1편과 기초해설 2편에 이렇게 설명을 해서 강좌를 링크해 놓았습니다. 참고하시도록 하고요. 편의상 여기에서는 프로그램 작성하는 거에 대해서 순서대로 쭉 말씀을 해 드릴 거고 기초 해설에 중복되는 부분은 특별한 내용이 아니면 생략하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프로그램 작성을 할 때 공구가 필요한데요. 공구는 네 가지의 공구가 있습니다. 황삭 공구, 정삭 공구, 그리고 홈 절삭 공구, 그리고 나사를 가공하는 나사 절삭 공구 해서 네 개의 공구를 사용을 하는데 황삭 공구는 보통 1번, 그리고 정삭은 3번, 그리고 이런 홈 절삭 공구는 5번, 나사 절삭 공구는 7번 이렇게 세팅을 해서 주로 사용을 합니다. 그러나 업체, 회사라든지 또는 시험장에서도 다른 번호의 공구를 세팅을 해서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시험장에서는 감독관 선생님들께서 몇 번에 몇 번 어떤 공구를 세팅이 되어 있다라는 내용을 말씀을 해 주실 거고요. 혹시라도 말씀이 없다면 질문을 해서 확인을 해 가지고 그대로 적용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1번, 3번, 5번, 7번 이러한 공구로 세팅을 한 상태에서 작업을 하는 걸로 해서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는 이러한 단면과 또 이러한 외경 이런 부분들을 황삭 가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1번 황삭 공구를 불러옵니다. D0100 EOB 공구를 불러오면 제일 먼저 G50 S1400 EOB 해가지고 최고 회전수 제어를 해줍니다. 다음엔 G96 S120 M03 EOB 이렇게 해서 주속 제어를 해주고요. 다음엔 G00 X55점 Z10점 이렇게 해서 안전거리 위치로 공구를 이동시키고 여기에서 T0101 공구 보정을 합니다. 그리고 M08 EOB 절삭류를 켜줍니다. 그 다음 Z2점 EOB에서 공구를 진입 위치로 이동을 시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가공할 준비를 끝내고요. 첫 번째는
여기에 있는 단면을 가공시키겠습니다. 6번 문제에서 단면 절삭하는 사이클에 관계되는 거는 설명을 했고요. 여기에서는 처음에 1번부터 5번까지 설명을 해드린 것처럼 단면 절삭을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G01, 그다음에 Z 0.2, 그리고 F 0.25, 이옵이 이렇게 해서 처음 황삭 절삭 여유인 Z 0.2만큼만 남기고 바로 가공을 할 수 있도록 위치 진입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X-2.25이 해서 단면 절삭을 합니다. 단면 절삭이 끝나면 G00, X55. Z2.25이 해서 처음에 진입해 있던 이 위치로 다시 공구 위치를 보내줍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이렇게 공구 위치를 보게 되면은 이렇게 들어와서 단면을 절삭을 합니다. 여기에서 X0까지 오면은 정중앙까지 가공을 하는 거죠. 그래도 단면 가공이 되기는 합니다. 그러나 여기까지 딱 오게 되면은 자칫하면 꼭지 같은 짜투리가 남게 됩니다. 그래서 약간 더 밑으로 해서 X-2까지 이렇게 내려와 주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공구 진입 위치로 이렇게 보내주는 거죠. 자, 해서 단면 절삭이 끝났습니다. 그러면 이제 황삭 사이클 가공으로 들어가겠습니다. G71, U1.5, R 0.5, 이옵이 이렇게 해서 절임량과 도피량 지시를 해주고요. 다음엔 G71, P10, Q20 해가지고 시퀀스 번호를 지시해 준 다음에 U 0.4, W 0.2 그래서 절삭 여유 지시해 주고요. 다음에 F 0.25, EOB 이렇게 해서 이송 속도까지 지시를 해 줍니다. 이제 황삭 사이클 지시를 했기 때문에 이제 위치에 맞춰서 경로를 지정을 해 줍니다. 여기에 보면 치수들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치수가 누락되어 있고 우리가 계산을 해서 입력해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저장을 한번 해 놓고 여기에 위치별로 치수를 먼저 기록을 해 놓겠습니다. 자, 이 부분이 초기에 진입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M16에서 양쪽으로 피치를 마이너스 시킨 12를 적용시키면 되겠죠. 다음에 여기는 16이 될 거고요. 여기까지 들어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지점은 26이죠. 그래서 26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여기까지 Z값이 들어올 거고, 자, 이 부분은 30이 되겠죠. 다음 여기에서는 여기까지 진입을 시킬 겁니다. 그래서 Z-42까지 올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치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치수는 여기에 X40으로 되어 있죠. 그렇다면 이 부분은 계산을 해서 산출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임의의 이런 선을 그려주고 나서 이 부분을 잡아서 여기는 A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A 치수를 계산을 하게 되면은 A는 여기에 각도가 16도이기 때문에 탄젠트 16도 곱하기 여기에 있는 9.3이 되겠죠. 무슨 말이냐면 탄젠트 16은 9.3분의 A가 되는 거죠. 따라서 이 A는 탄젠트 16에 9.3을 곱해주면 됩니다. X값은
여기에 치수가 40이기 때문에 40에서 요 a가 두 개가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2a 이렇게 해주면 x 값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계산을 하게 되면은 계산기를 불러와서 탄젠트 16, 자, 요 값에 곱하기 9.3 이렇게 해주게 되면 이 a라는 치수가 나오죠. 2.66 이렇게 나오죠. 곱하기 2를 해줍니다. 그러면 2a라는 값이 구해지는 거죠. 5.3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40에서 5.3을 빼줍니다. 40에서 5.3을 빼게 되면 34.7이라는 숫자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는 x는 34.7 이렇게 계산을 해서 구해 주시면 되죠. 그 다음에는 요 부분인데요. 여기는 이 끝에서 3만큼 이렇게 들어와 있는 부분이죠. 자, 요 끝은 28이기 때문에 88에서 28을 빼주면은 여기는 60이 되는 거고, 여기는 60에서 3을 빼줘야 되기 때문에 57이 되는 거죠. 그 다음 여기는 40인데요. 여기에서 3mm만큼 이렇게 올라가 있는 요 부분의 치수, 여기는 46이 되겠죠. x는 46. 자, 그리고 이 끝부분은 49가 되겠죠. 자, 이렇게 하면 없는 치수가 전부 다 계산이 됐고요. 여기에서 나사 절삭되어 있는 부분은 여기가 5mm만큼의 홈이 있기 때문에 15가 되겠죠. 15가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재원이 모두 산출이 되었기 때문에 이 재원을 바탕으로 해서 프로그램 작업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처음에는 P10, Q20 이렇게 해가지고 시퀀스 지시를 했기 때문에 시퀀스에 맞춰서 N10하고 시퀀스의 시작을 지시합니다. 그리고 나서 어디로 가냐 그러면은 X12까지 와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현재는 X55에 2라는 위치에 있는데 X를 12 위치만큼 이동을 시키겠다는 얘기죠. G00 X12.25b 이렇게 해서 X 방향에서 12만큼 이동을 해줍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가공을 시작을 합니다. 자, 전개번호가 다시 나오는 거는 삭제를 해주고요. G01 Z 0.25b에서 가공을 시작합니다. 이렇게 깎아줍니다. 자, 이제는 요 위로 올라가야 되겠죠. 그래서 X16점 Z는 뒤로 이만큼 후퇴가 돼 있죠. 그래서 Z-2.25b 해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경사져서 가공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는 이 쭉 뒤에 여기까지, 이 홈은 나중에 별도로 가공할 거기 때문에 요 뒤에까지 가공을 합니다. Z-20.25b. 그리고 이 위로 올라가야죠. X26.25b. 그 다음 요 뒤에까지 이렇게 가공을 합니다. Z-29.25b. 그리고 또 이렇게 올라가야죠. X30.25b. 자, 그리고 나서 또 여기까지 옵니다. Z-42.25b. 그리고 요 위로 올라가야죠. X34.725b. 자, 그리고 나서는 여기까지 사선 가공을 합니다. X40. 다음 Z는 42와 9.3이기 때문에 51.3이 됩니다. Z-51.3 이옵이 이렇게 해서 가공을 해주게 되면은 이렇게 사선 가공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뒤쪽으로 옵니다. Z-57.25b. 그리고 이제 이러한 원호 가공을 해줘야 됩니다. 자, 이 원호를 따라서 그대로 원을 그리면 이런 모양이 되는데 이 방향이 시계 방향이 되죠. 그래서 시계 방향일 때는 G02 해주고요. X 46점, Z는 60점이 되겠죠. Z-60점, 반지름 R3.25b 이렇게 해서 원호 가공을 시켜줍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위로 올라가야 되니까 G01 직선 가공으로 바꿔주고 X 49.25b. 자, 이제는 요 끝에까지 가공을 했는데 후면 가공을 할 때 여기 후면의 길이가 28이지만 아마 30이나 33 정도까지 이렇게 쭉 가공을 해 놓았을 겁니다. 거기에 여러분이 이렇게 지금 방금 가공을 쳐서 올렸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모서리에는 거스러미가 생깁니다. 이 거스러미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왼쪽으로 1mm 정도 이동을 해주면은 깔끔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Z-61.25b에서 약간 꺾어서 이렇게 한번 틀어주면은 이 모서리가 깔끔하게 정리가 됩니다. 이제 시퀀스가 여기에서 끝났기 때문에 N20 그리고 나서는 위쪽으로 약간 들어 올릴 건데 이럴 때는 상대 좌표를 쓰는 게 편합니다. 그래서 U1.25b 해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시퀀스 지시까지 전부 끝마쳤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시 기계의 원점으로 복귀를 시키는 작업을 해야 되겠죠. G00, X 100점, Z 100점. 자, 여기에서 T0100에서 공구 보정했던 거를 취소를 시킵니다. 그리고 M09 EOB 절삭류도 꺼주고요. 이제 작업이 끝났으니까 M05 EOB 주속 정지를 시켜주고요. 그리고 나서 기계를 원점으로 보내줍니다. G28 U0. W0. EOB 그리고 M01 EOB 해줍니다. 여기에서 M01 EOB를 해주는 거는 옵셔널 스톱이라는 기능을 활용하는 건데요. 기계에 옵셔널 스톱 키를 켜놓고 프로그램에서 M01이라는 지시를 하게 되면은 이 부분에서 일단 정지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번 지금까지의 가공이 잘 되었는지를 한번 검토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용하게 사용되는 기능입니다. 자, 이젠 정삭 가공을 시작하겠습니다. 정삭 공구는 3번 공구입니다. 그래서 T0300 EOB 해주고요. 다음 G50, 다음에 S1500 해서 최고 회전수를 지시를 해줍니다. 다음 G96, S130에 M03 EOB 해서 주속 제어를 해주고요. 다음엔 G00, X55점, Z10점 이렇게 해서 공구를 안전거리 상태로 불러오고 여기에서 공구 보정을 합니다. T0303, M08 EOB 해서 절삭류까지 켜줍니다. 자, 좀 더 올려놓겠습니다. 이렇게 올리고요. 그래서 절삭류까지 켜준 다음에는 공구를 안전한 위치, 이 위치로 가져옵니다. 그래서 Z2.25b 해주면 공구가 이렇게 안전 위치로 오게 되죠. 자, 여기에서 이제 단면을 먼저 한번 절삭을 해서 좀 전에 0.2만큼 남겨놓은 부분을 완전히 0까지, 제로 지점까지 깔끔하게 깎아줘야 되겠죠. 그래서 G01, Z0. F0.2로 EOB 해서 단면 절삭을 시킵니다. 그리고 X-2.25B 자, 해서 쭉 가공을 한 다음에
G00 X55점 Z2점 25B 공구 대기 위치로 빠져나갑니다. 이제는 좀 전에 황삭할 때 사용했던 P10Q20이라는 이 사이클을 활용해서 여기에 그대로 정삭 사이클을 지시합니다. G70 P10Q20 그리고 F0.15 EOB 해서 정삭을 이렇게 사이클 처리를 해줍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G00 X100점 Z100점 그리고 T0300 공구 보정 취소 M09 EOB 절삭유도 꺼줍니다. M05 EOB 해서 주속 정지시키고요. G28 U0점 W0점 EOB 기계 원점 복귀시키고 M01 옵셔널 스톱을 시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정삭 가공이 끝났습니다. 이제는 여기에 있는 홈 부분을 가공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홈 절삭 공구는 5번을 많이 씁니다. T0500 EOB 해주고요. 홈바이트 가공은 주속 회전수 제어를 합니다. 그래서 바로 G97 들어갑니다. 그리고 S500, M03 이렇게 지시를 해주고요. G00, X55점, Z10점, 자 그리고 T0505 공구 보정 시켜야죠. M08 해서 절삭유도 켜줍니다. 그리고 나서 Z2점 해주고 공구를 진입을 시켜주고 자 이제 홈 절삭을 하기 위해서 준비가 끝났고요. 어디로 이송을 하면 되냐면 요 부분에서부터 홈이 가공이 돼야 되기 때문에 요 부분은 Z20이라는 위치가 되겠죠. 그래서 Z-20점 EOB 자 이쪽으로 옵니다. 그런데 X 위치는 어디에가 있느냐 그러면 여기에서 지시한 55라는 위치 여기에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홈 가공을 하기 위해서 X12까지 홈 절삭 속도 이송을 하게 되면은 엄청나게 느린 속도로 내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좀 더 빨리 가공을 하기 위해서 이 부분까지 가까운 부분까지는 급속 이송을 시켜주고 그 다음에 홈 절삭 속도로 가공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턱 부분이 26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26보다 조금 여유 있는 28이나 또는 30 위치까지 급속 이송을 시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 X30으로 급속 이송을 시키겠습니다. X30.25B 자 이만큼 이송이 됐죠. 자 여기에서부터 홈바이트 가공을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G01 X는 12까지 가공을 하는 거죠. X12점 F 이송 속도는 0.06을 줍니다. EOB 합니다. 참고로 F0.06 이렇게 속도를 지시를 하게 되면은 그래서 1회전을 할 때 이송 속도가 0.06mm만큼 이송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엄청나게 느린 거죠. 그래서 아주 천천히 가공을 하는 겁니다. 자, 이제 홈 절삭 가공을 할 때는 바로 가공을 끝내는 게 아니고 여기에서 잠깐 휴지 타임을 갖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G04 P1000 해서 P1000은 1초를 말합니다. 1초 동안 휴지 타임을 가져주고 다시 X30점 그리고 F0.25 이렇게 해서 조금 빠른 속도로 후퇴를 해줍니다. 그 다음에는 여기가 지금 홈바이트로 가공을 한번 했는데 여기 치수는 5mm로 돼 있죠. 홈바이트의 폭이 3mm짜리가 있고 4mm짜리가 있습니다. 보통 3mm짜리를 많이 쓰는데 경우에 따라서 4mm를 쓰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3mm를 썼을 때와 4mm를 썼을 때는 프로그램이 달라지겠죠.
3mm를 썼다면 2mm가 남았을 거고, 또 4mm를 썼다면 1mm가 남았겠죠. 그래서 그 남아있는 수치가 틀리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프로그램을 해줘야 됩니다. 물론 시험장에서 어떤 홈바이트가 세팅이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하고 프로그램을 해야 됩니다. 자, 우리는 3mm짜리로 가정을 하고 프로그램 지시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5mm에서 3mm를 가공을 했기 때문에 2mm가 남아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W2.25B 2mm만큼 이동을 해주는 겁니다. 만약에 4mm짜리를 썼다면 1mm만 이동을 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는 아까와 동일하게 G01 X12점, 그 다음에 F0.06 EOB 해주고요. G04 P1000 EOB. 자, 그리고 나서는 다시 이 위로 후퇴를 해줍니다. 그런데 이제 이쪽 홈 가공을 하기 위해서 넘어가야 됩니다. 그 똑같이 30으로 나오게 되면 여기에서 장애가 발생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쪽으로 바로 넘어갈 수 있도록 여기에 있는 턱에 장애가 생기지 않게 치수를 맞춰줍니다. 그럼 여기가 34.7이니까 35라고 가정을 하고요. 여기에 한 2mm 정도 여유를 준다면은 39 정도가 되겠죠. X 39점, F 0.2525B 이렇게 해서 뒤로 39만큼 이렇게 빠져나옵니다. 자, 이제는 이쪽으로 넘어가는데요. 이 부분은 42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Z-42.25B 해서 여기 홈바이트 가공을 할 자리로 이동을 시키고요. 여기에서는 깊이가 22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공 지시를 합니다. G01 X22점 그리고 F0.06 EOB 해주고 G04 P1000 EOB 뒤로 빠져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X39점 그 다음에 F0.25 EOB 이렇게 해서 뒤로 후진을 합니다. 이제 여기는 6mm짜리입니다. 그래서 3mm와 3mm만큼 가서 3mm로 이렇게 해도 되겠죠. 그러나 3mm와 3mm 사이가 짜투리가 남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겹치도록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일단 W2.25B에서 2mm만큼 이동을 시키고 G01 X22점 F 0.06 EOB 해주고요. G04 P1000 EOB 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X39점 F 0.25 EOB 이렇게 해서 다시 위로 빠져나온 다음에는 3mm와 2mm를 가공을 했기 때문에 6mm에서 1mm가 남게 되죠. 그래서 W1.25B 해주고 G01 X22점 F 0.06 EOB 이렇게 해주고요. G04 P1000 EOB 그리고 난 다음에 X39점 F 0.25 EOB 이렇게 해서 가공을 3번에 걸쳐서 6mm의 홈바이트 가공을 합니다. 자, 이젠 가공 전부 다 했기 때문에 기계 원점으로 가야 되겠죠. 그래서 G00 X 100점 Z 100점 자, 여기에서 공구 보정을 취소합니다. 0500 그리고 나서 M09 EOB 절상유도 정지를 시키고 M05 EOB 주축 정지 시키고요. G28 U0점 W 0점 기계 원점 복귀시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M01 EOB 해서 옵셔널 스톱을 시켜줍니다. 이제는 요 앞에 있는
나사 절삭 가공이 남았습니다. 나사 절삭 공구는 7번 공구를 많이 씁니다. 070025B 해주고요. 여기도 역시 주축 회전수 제어를 해줍니다. 그래서 G97, S500, M03, EOB 해줍니다. 다음엔 안전지대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G00, X55점, Z10점. 자, 여기에서 T0707 해가지고 공구 보정을 합니다. 그리고 M08 EOB 그래서 절삭률을 켜주고요. 자, 이제 공구 진입을 시켜야 되는데요. 나사 절삭을 할 때는 공구 진입 위치가 조금 다릅니다. 여기에서는 공구 진입 위치를 계산을 위해서 결정을 해줍니다. 제일 먼저 Z값은 피치값입니다. 그래서 피치값대로 해서 2.0이 되겠죠. Z는 2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 X값은 M값에다가 여기가 M이 있죠. M값 더하기 피치값 곱하기 2를 합니다. 그러면 20이 되겠죠. 그래서 X는 20의 위치로 갑니다. 다음에 이송값은 F는 리드값입니다. 리드값은 줄수 곱하기 피치값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한 줄 나사, 줄이 한 줄짜리이기 때문에 1 곱하기 2가 되겠죠. 그래서 이송값은 2.0이 됩니다. 다음에 Z 이송값은 Z 이송값은 여기에 있는 15하고 15에 플러스 자, 나사값 15만큼은 절삭이 기본적으로 돼야 되는 거고 요 뒤에 있는 홈의 절반 값을 더해 줍니다. 홈이 5기 때문에 2.5를 더해 줍니다. 따라서 Z 이송값은 마이너스 17.5가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산출된 재원을 바탕으로 해서 프로그램을 하겠습니다. 먼저 Z 값은 2가 되겠죠? Z는 2.25B. 다음에 X 값은 20.25B 이렇게 되죠. 그래서 여기에 바로 이쪽에서 이렇게 Z2점, X20점 해가지고 바로 들어가도 여기에 장애물이 없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또는 이렇게 나누어서 안전하게 진입을 시켜도 괜찮습니다. 다음에는 진입이 끝났기 때문에 나사를 사이클 절삭을 할 겁니다. 나사 절삭에서는 32라는 명령어가 있지만 32 명령어보다 92라는 절삭 사이클을 활용을 한다라고 기초 해설에서 설명을 해 드렸습니다. 그걸 다시 한번 참고하시면 될 거고요. 나사 절삭 사이클 G92 입력을 해주고요. X 값은 M 값이 되기 때문에 16이 되겠죠. 16점. 그 다음에 Z 값은 여기에서 지시했던 마이너스 17.5를 줍니다. 마이너스 17.5. 이송값은 여기에서 지시한 2.0을 줍니다. 자, 이렇게 해서 EOB를 해주게 되면 나사 절삭의 시작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나사 절삭을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은 나사 절삭은 이러한 나사 절삭 사이클의 진입량, 절입량을 그대로 적용을 해주면 됩니다. 자, 여기에 있는 내용들이 방해가 되니까 여기 있는 것들을 좀 지워서 보이지 않게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좀 키워서 이렇게 볼게요.
자, 여기에 보시면 피치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 거가 피치가 이 피치가 해당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이 피치에 해당되는 값을 적용을 시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피치에 나사 1회 절임량 값이 이렇게 1회부터서 8회까지 나와 있는데요. 이 1회 값, 2회 값 이렇게 해서 명시가 된 내용들은 편측 치수입니다. 따라서 곱하기 2를 해서 빼주어야 됩니다. 자, 1회 값은 0.35이기 때문에 곱하기 2를 하면 0.7이 되죠. 그래서 x16에서 0.7을 마이너스 하면 15.3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서부터 1의 절입을 빼주는 겁니다. 그래서 x 15.3 이렇게 해주고 두 번째는 0.25 곱하기 2를 해서 0.5를 마이너스 시킵니다. 그러면 x 15.3에서 0.5를 빼줍니다. 그러면 x 14.8이 되겠죠. 이옵이 자, 이번에는 14.8에서 0.19 곱하기 2 그래서 0.38을 빼줍니다. 그러면 x 14.42가 되겠죠. 자, 이번에는 14.42에서 0.12 곱하기 2 0.24를 빼줍니다. x 14.18이 되겠죠. 이옵이 이렇게 해줍니다. 그 다음 14.18에서 0.10 곱하기 2 0.2를 빼줍니다. x 13.98이 되겠죠. 다음에는 13.98에서 0.08 그래서 곱하기 2 하면 0.16이 되겠죠. 그래서 x 13.82가 되겠죠. 이옵이 합니다. 다음에는 0.05 곱하기 2해서 0.2를 빼줍니다. x 13.72 이렇게 되고요. 또 0.05 곱하기 2에서 0.1을 빼줍니다. x 13.62 이옵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14.8, 14.42, 14.18, 13.98, 13.82, 13.72, 13.62 이렇게 쭉 절입량에 맞춰서 이 절입되는 치수가 결정이 됐고요. 요 치수대로 보면은 이 사이클이 절삭을 이렇게 해 가는 거죠. 요렇게 깎고 또 요렇게 깎고 또 이렇게 깎을 때 그 밑으로 하나씩 내려오는 절입량이 여기에 있는 위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이클로 이렇게 해서 나사 절삭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가공이 전부 끝났으니까 G00, X 100점, Z 100점, 그리고 공급 보정을 취소해 줍니다. 그리고 절삭류 꺼주고요. 다음에 주축 정지시킵니다. 그리고 기계 원점 보냅니다. G8, U0.W 0.25B. 자, 이제는 전부 가공이 끝났기 때문에 M02 EOB 합니다. 물론 M30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M30은 프로그램을 전부 끝내고 다시 처음의 위치로 리와인드 하라고 할 때는 M30을 써줍니다. 네, 초기 위치로 리와인드 할 필요가 없을 때는 그냥 M02 해주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퍼센트 기호를 넣어주면 이 프로그램 작성이 전부 끝난 거죠. 자, 저장을 한번 해 주시고요. 여기에 있는 이러한 경로에 쭉 비교를 해서 제대로 잘 됐는지 확인을 한번 해 봅니다. 자, 이상 없이 잘 되었으면 이제 솔리드 애니메이션으로 들어가서 시뮬레이션을 해 봅니다. 솔리드 설정으로 가고요. 직경은 50을 선택해 주고 길이는 88이고요. Z에 대한 위치는 0을 줍니다. 그리고 확인을 한 다음에 0101은 다이아몬드를 선택하고 공구 설정은 길이 직경은 12,
코너 반지름은 0.8, 각도는 80도, 측면 클리어런스는 5mm를 설정해 주고요. 공구 체인 로드 저장을 클릭을 해서 확인을 해줍니다. T0303 정사 공구도 다이아몬드를 선택하고요. 공구 설정에서는 길이 직경 12mm, 코너 반지름은 0.4를 선택합니다. 각도는 55를 설정해 주고 측면 클리어런스는 5를 설정해 줍니다. 그리고 공구 체인 로드 저장해서 확인을 해 주시고요. T0505는 홈 절삭 공구입니다. 그래서 형식은 그루빙을 선택하고 공구 설정에서는 폭은 3mm 설정하고요. 나머지는 000를 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공구 체인 로드 저장 확인을 한 번 더 해주시고 0707은 나사 절삭 공구입니다. 형식은 삼각형을 해줍니다. 물론 밑에 나사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나사보다는 삼각형을 해주시는 게 시뮬레이션이 훨씬 더 잘 됩니다. 공구 설정에서는 길이 직경은 6mm, 코너 반지름 1mm, 측면 클리어런스 0.1을 선택해주고 공구 체인 로드 저장해서 확인을 해주고 마지막으로 확인을 해서 닫습니다. 밑에 있는 플레이 버튼을 눌러도 시뮬레이션이 됩니다. 그런데 속도를 조절해 가면서 보기 위해서 이 타임바를 이용해서 이렇게 해주시면 좀 더 빨리 볼 수도 있고 천천히 볼 수도 있고 조절이 가능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시뮬레이션이 끝났으면은 지금 여기에 있는 이 형상하고 대조를 해서 맞게 잘 가공이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하십니다. 뒤에 보면은 지금 여기가 이렇게 턱이 져 있죠. 자, 이 부분은 여기에 있는 재료가 파이가 50인데 여기에 절삭된 거는 49죠. 다시 말하면 후면 가공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이렇게 턱이 져 보이는데 후면 가공을 하고 나서 전면 가공을 하기 때문에 아무런 이상이 없이 가공이 잘 마무리가 될 겁니다. 이제 다른 이름으로 저장해서 다시 한번 이 파일 이름에 덮어 씌웁니다. 그래서 저장을 해 주시게 되면은 이 가공 과정이 전부 끝나게 됩니다. 여기까지 CNC 공개 문제의 수기 프로그램 작성을 마치고요. 수기 프로그램의 작성을 하기 위해서 알아야 될 중요한 기초적인 부분은 좌측 하단에 링크를 클릭해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실기 시험에서 코딩 중에 자칫 실수를 하게 되면 제한 시간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반복 연습해서 모두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